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0월 20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 얘기, 애플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역시 같이 상승했다는 얘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대 아래로 하락했다는 얘기, 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 유가는 조금 하락했고요.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이던 금 가격은 살짝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애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도 살펴보고요. 기업 실적도 발표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지난주 얘기부터 잠깐 하면요.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미중 긴장하고 지역은행들의 손실로 인한 매도세, 일부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이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3분기 실적 시즌의 강한 출발과 연준이 10월 말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이 이달 말에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또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 지난 금요일에 역시 중국과의 상황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다음 주에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레이더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예고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100% 관세가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미 증시가 애플 주가 상승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의 종료 가능성,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향후 물가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80포인트 상승했고 S&P 500는 1%, 나스닥 종합지수는 1.3% 올랐습니다. 애플은 룹 캐피털 마켓스가 보유해서 매수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했고 역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자은행은 아이폰 수요 호조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잠시 후에 애플 얘기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편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NEC 캐비넷의 국장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이번 주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요. 또 20일째를 맞이하는 셧다운이 이번 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고요. 역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코카콜라, 테슬라,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번 시즌 첫 주에 실적을 발표한 S&P 500기업 중 58곳, 그 가운데 76%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얘기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동 예정 소식과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미중 긴장 완화 발언은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지수, 이 빅스는 28 이상으로 급등했지만 오늘 19까지 하락해서 유일하게 지수 가운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의 장기화와 GDP 성장률의 단기적 둔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강한 실적 발표와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4%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채 수익률은 큰 변동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995%로 원 베이스 포인트 하락했고요. 2년물은 거의 변동 없고 30년물은 1 베이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정부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등 주요 경제 지표 공개가 중단되고 9월에 CPI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지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중국 부총리와 회담, 11월 1일 예정된 중국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만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 이것을 글럿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한 우려와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에너지 수요 약화 전망이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8센트 하락한 61.11달러를 기록했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7센트 떨어진 57.37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선물 구조는 시장의 관심이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유종은 지난주 2% 이상 하락했으며 3주 연속 주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 에너지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3주 만에 처음으로 시추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석유, 원유와 관련된 뉴스고요.
자, 오늘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 랠리 이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워싱턴 DC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투자자들은 다가올 미중 무역 회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면요. 오늘 금 현물은 아운스당 4,259.84달러, 0.3% 올랐네요.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4,275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은 현물은 아운스당 52.12달러, 금요일 사상 최고가 54.47달러 이후 일부 회복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금은 4,000달러 이상, 은은 50달러 이상 유지 시에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낮고 금 시장은 여전히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급등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첫 열흘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아이폰 16 시리즈보다 14%더 많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이 아이폰 17은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향상된 칩과 디스플레이 또 저장 용량, 셀피 카메라 등으로 소비자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룹캐피탈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를 근거로 애플 주식 등급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26달러에서 315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아이폰 17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서 2027년까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애플 주가는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 갑자기 포켓몬 카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요거 자녀분들 많이 사줬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웬일입니까? 포켓몬 이 또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가 열풍에 열풍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웬 아날로그성 카드냐고 하시겠지만 트레이딩 카드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카드 부문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 예상하고 있고요. 월마트도 온라인 카드 매출이 200% 증가했고 포켓몬의 카드 매출은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비층의 특징이 밀레니얼하고 Z세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인 소비자들이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수와 자기 만족. 예전에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부모가 사줘야 사줬지. 하지만 이제 자기 만족으로 이걸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목적으로도 구매를 한다고 하는군요. 자, 시장의 특성을 보면 트레이딩 카드는 비계절적 상품이라고 합니다. 연중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포켓몬 카드는 스포츠 카드보다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하고요. 공급 제한으로 가격 안정적이고 주요 캐릭터들의 어떤 변동성이 낮다고 하는군요. 미래를 보면 축구 카드 시장이 전망이 확대되고 있고요. 피파 월드컵을 곧 북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축구 카드도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10가지입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얘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미 정부 셧다운이 4주째지만 곧 종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캐피탈원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애플 얘기 다시 상승세를 찾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마클레이스는 맞춤형 반도체 제조사 마블 테크놀로지를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로드컴이 와의 경쟁이 우려된다는 얘기.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중국의 수출 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후 이 그룹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는 USA 레어 얼스를 신규 매수로 커버하기 시작했고 이미 140% 오른 주가가 오늘 아침에도 추가로 7% 상승했습니다. USA 레어 얼스입니다. 아마존 서비스 AWS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오늘 대규모 시스템 장애를 겪었는데 이게 아마존 사이트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 특히 항공사 웹사이트들도 영향을 받아서 체크인 지연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웹 서비스를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이 737 기종의 월간 생산량을 42대로 확대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38대로 생산 제한을 두었는데 다시 42대까지 확대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수혜주 중 하나라는 판단들을 전문가들은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로 크방크는 치폴레의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52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지중해식 패스트푸드 캐주얼 레스토랑 카바를 보유로 단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반면 다른 레스토랑은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되는 기업 실적입니다. 화요일은 제너럴 모터스, 코카콜라, 넷플릭스, 메텔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은 AT&T, 테슬라, IBM, 사우스웨스트 항공, 목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헤즈로와 아메리칸 항공, 포드와 알래스카 항공,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은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프록토앤 갬블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